여러분, 지금 집에 쌀독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엌 한 켠에 아무렇게나 놓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옮기셔야 합니다. 쌀독 하나의 위치가 그 집의 돈복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 풍수 전문가들이 수백 년 동안 입을 모아 말해온 이야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집은 대를 이어 부자가 나오고 어떤 집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이 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조상들은 쌀을 단순한 먹을거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쌀은 재물 그 자체였죠. 쌀독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집은 흥하고 쌀독이 비어 있으면 그 집은 망한다고 했을 만큼 쌀독은 집안 재물운의 상징이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를 식신유진의 기운과 연결합니다. 먹는 것이 풍족해야 다른 복도 따라온다는 원리거든요. 밥상이 풍요로운 집에는 사람도 모이고 기운도 살아납니다. 그 중심에 쌀독이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양반 가무들은 쌀독의 위치를 함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을 때부터 쌀독 자리를 먼저 잡고 집의 나머지 구조를 설계했다는 기록도 있죠. 그 시절 어른들이 괜히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쌀독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 장소는 바로 현관 바로 옆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잖아요. 풍수에서는 현관을 기치의 통로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쌀독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재물 기운이 집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죠. 실제로 풍수를 공부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현관 근처에 쌀독을 놓은 집치고 돈이 잘 모이는 집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관 쪽에 놓인 쌀독은 오늘 당장 치워야 합니다. 두 번째 금기 장소는 화장실과 가까운 곳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살기샤치, 즉 나쁜 기운이 모이는 공간으로 봅니다. 더러운 기운과 재물 기운이 섞이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쌀독에 화장실 기운이 스며든다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작은 아파트에서는 화장실 문 바로 맞은편이나 옆에 쌀독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돈을 화장실에 버리는 것과 같다고 풍수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반드시 피하셔야 하는 위치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가스레인지 바로 옆입니다. 불의 기운은 재물 기운을 태워버립니다. 화기치가 강한 곳에 쌀독을 놓으면 쌓이는 복이 그 자리에서 소진되어 버리거든요. 요리할 때마다 그 열기가 쌀독의 좋은 기운을 증발시키는 셈입니다. 현대 아파트 부엌은 공간이 좁다 보니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쌀독을 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스레인지와는 최소 한 걸음 이상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설령 공간이 좁더라도 방향이라도 비켜놓으세요. 네 번째는 북쪽 창문 아래입니다. 북쪽은 음기, 인치가 강한 방향이에요. 차갑고 습한 기운이 모이는 곳이죠. 쌀독을 이곳에 놓으면 재물 기운이 얼어붙어 움직이질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 정체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쌀독을 놓아야 할 최고의 위치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좋은 쌀독 위치는 부엌의 동쪽이나 동남쪽입니다. 동쪽은 목기무치가 왕성한 방향으로 생명력과 성장의 기운이 깃들어 있어요. 이 방향에 쌀독을 놓으면 재물이 자라나듯 불어난다고 봅니다. 특히 동남쪽은 더욱 특별합니다. 동남쪽은 풍수에서 재물과 풍요를 관장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도 동남방위는 돈을 부르는 방향으로 봅니다. 집의 정중앙에서 나침반으로 동남쪽 방향을 찾아보세요. 아파트라서 방향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부엌에서 창문이 있는 쪽, 햇빛이 잘 드는 쪽을 택하세요. 햇살이 잘 드는 자리는 양기용치가 풍부해 재물 기운을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위치는 부엌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코너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자리를 기가 모이는 명당 자리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모여드는 곳에 쌀독을 놓으면 그 집의 재물도 함께 모여든다는 원리죠. 세 번째는 냉장고 왼쪽 공간입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보존하는 물건으로 풍수적으로 재물 보존의 상징입니다. 그 왼쪽, 즉 청룡, 숭롱 방향에 쌀독을 놓으면 재물이 새지 않고 꾸준히 쌓인다고 합니다. 청룡은 재물을 지키는 방향이거든요. 자, 위치를 정했다면 이제 쌀독 관리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관리법을 지키지 않으면 좋은 자리에 놓아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쌀독은 항상 가득 채워두세요. 이건 절대 원칙입니다. 쌀독이 반 이하로 내려가면 그날부터 재물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쌀독은 텅 빈 금고와 같아요. 재물이 담길 그릇 자체가 비어있으니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특히 쌀이 다 떨어진 빈 쌀독을 하루 이상 방치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쌀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채워두라고 하셨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쌀독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묵은 쌀가루나 먼지가 쌓인 쌀독은 정체된 기운의 상징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더러운 쌀독은 재물 기운을 탁하게 만들어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쌀독 안을 깨끗이 닦아내세요. 세 번째, 쌀독 뚜껑은 항상 닫아두어야 합니다. 뚜껑이 열려있으면 모인 기운이 흩어집니다. 재물 기운이 새어나간다는 거죠. 쌀을 꺼낼 때 외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두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쌀독 안에 엽전이나 황금색돌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쌀독 안에 엽전 몇 잎을 넣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엽전은 금속 재물의 상징으로 쌀독 안에 넣어두면 재물이 재물을 부른다는 원리입니다. 현대에는 엽전 대신 황금색 작은 돌이나 금박 장식을 넣어두시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쌀독 옆에 놓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퉁소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색 금두꺼비 장식입니다. 금두꺼비는 재물신의 사자로 알려져 있죠.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형상의 금두꺼비를 쌀독 옆에 두면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금두꺼비의 방향이 중요해요. 반드시 집 안쪽을 향하도록 놓으세요. 현관을 향하면 재물이 나가는 방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정 클러스터입니다. 황수정이나 시트린이라 불리는 노란색 계열의 수정은 재물 기운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쌀독 근처에 두면 그 공간의 재물 에너지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천일염 한 줌입니다.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애군을 막는 대표적인 민간신앙 아이템입니다. 쌀독 안에 작은 유리병에 천일염을 담아 함께 넣어두면 나쁜 기운이 쌀독에 접근하지 못하고 쌓인 재물 기운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소금을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대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돈이 새는 것 같다는 느낌에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서 나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저축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분이 우연히 풍수 선생님을 만나서 집을 살펴봤더니 쌀독이 현관 바로 옆 신발장 밑에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의 조언대로 쌀독을 부엌 동쪽 코너로 옮기고 쌀독 안에 엽전 3잎을 넣었습니다. 쌀도 항상 가득 채워두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3달 뒤에 남편이 20년간 기다리던 승진을 했고 예상치 못한 부수입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 쌀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천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분인데 쌀독을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셨다가 이상하게 식구들 건강이 안 좋아지고 가게 운영도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쌀독을 옮긴 지 한 달 만에 가게의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풍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수백 년에 걸쳐 전해내려온 조상들의 지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경험에서 나온 생활 속 지혜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사주 명리학 측면에서도 쌀독의 중요성은 강조됩니다. 사주에서 식신식운은 재물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식신이 강한 사람이 재물복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먹을 것이 풍족한 환경이 재물 기운을 불러들이는 원리가 사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쌀독을 항상 가득 채워두는 행위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식신의 기운을 집안에 충만하게 유지하는 풍수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절별 쌀독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쌀독 주변을 특히 청결하게 해주세요. 봄은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이때 쌀독을 대청소하고 새쌀로 가득 채워두면 한 해의 재물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여름에는 습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습한 기운이 쌀독에 배면 재물 기운도 눅눅해진다고 해요. 제습제를 쌀독 근처에 두시고 뚜껑을 자주 확인해주세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때 쌀독 안에 햅쌀로 교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좋은 기운을 부르는 에너지거든요. 겨울에는 쌀독 위치가 너무 추운 곳에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냉기가 강한 곳은 기운이 얼어붙는 자리입니다. 따뜻한 곳으로 조금 옮겨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쌀독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곳은 현관 근처, 화장실 주변, 가스레인지 바로 옆, 북쪽 창문 아래입니다.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쌀독을 놓으면 좋은 곳은 부엌의 동쪽이나 동남쪽, 냉장고 왼쪽, 기가 모이는 코너 자리입니다.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항상 가득 채우기, 깨끗하게 유지하기, 뚜껑 닫아두기, 엽전이나 황금색 장식 넣기, 이 4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지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과학으로 다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장 쌀독부터 확인해 보세요. 위치가 잘못됐다면 지금 당장 옮기세요. 쌀독 하나 옮기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집안의 돈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